뛰어나다는 사람, 인재라고 불리는 사람을 잔뜩 모아놓으면 회사가 발전할까요? 직원들을 경쟁시키면, 치밀한 계획하에 촘촘하게 업무 지시를 하면 성과가 높아질까요? 일 잘하는 직원을 무조건 먼저 승진시키는 게 능사일까요? 많은 CEO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3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 PD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얘기들, CEO들이 흔히 그럴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이런 명제들이요, 사실은 모두 심각한 오류에서 비롯된 착각이라고 주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성과는 늘 제자리이거나 악화되고요, 무능한 사람이 많아질 뿐더러 인재들은 회사를 떠나간다고 하네요. 경영 컨설턴트인 유정식 인퓨처 컨설팅 대표가 쓴 착각하는 CEO라는 책이 그것입니다. RH 코리아가 냈습니다. 유정식 대표를 잠시 뒤에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착각하는 CEO. 네. 예, CEO들이 읽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예, 그렇죠. 예,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착각가는 CEO 포함해서 6권을 냈는데요.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아, 지금 6쇄까지 나갔습니다. 6쇄까지요? 네. 굉장한데요? 예, 요즘에는 예. 10,000권만 넘으면 예. 베스트다 그러는데, 예. 제가 그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는.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예, 예, 그만큼 더 그렇습니다. 자극이 되니까 네. 이 CEO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CEO들이 관심 많이 가지면 네. 그 밑에 직원들도 덩달아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제목이 착각가는 CEO다 보니까, 네. 이 CEO분들이 몰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대놓고 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네. 어떤 CEO분은 잘 썼다, 이렇게 음.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약간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도 많이 읽을 것 같은데, 예. 그래, 우리 CEO, 우리 팀장, 이런 거 좀 읽어야지. 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게 뭐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 통쾌하게 읽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좀. 예, 자기 CEO한테 선물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게 좀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고. 예, 자, 착각하는 CEO라는 책. 일단 이 책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대표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착각, CEO들이 많이 하고 있는 예. 조직을 경영하거나 이제 사람들을 다룰 때, 어떤 면을 착각하고 있는지, 네. 어떤 것을 굉장히 뭐랄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걸 좀 깨기 위한 책이죠. 제가 주로 책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심리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네. 사람의 심리는 그렇지 않다. 사람의 그 심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런 심리를 잘 알아야만 경영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제가 여러 논문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네. 그 근거는 좀 확실하게 제시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경제 경영서들하고는 다르겠죠? 확실히. 예, 제가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면요. 예. 요즘에 사실 국내 저자들 책을 보면 주로 예. 자기개발서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경영서, 본격적인 경영서를 쓴 거거든요. 근데 아마 어떤 분이 이제 그냥 책을 보고는 네. 이건 외국 저자가 썼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에 보니까 이제 저자 이름이 한국 사람이어서 놀랐다. 예, 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대목에서는 흡사 논문 같은 느낌도, 네. 예, 학술적인 느낌도 네.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선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말로 이제 주로 써져 있는데 저는 예. 근거를 다 하나씩 달았기 때문에 네. 좀 CEO분들이 다른 말을 못 하시도록 만들어봤습니다. 단박의 여지를 줄이시기 위해서 예, 각별히 애를 쓰신 것 같고요. 네. 자, 이 경영의 원리를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서 네. 분석하고 또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경영이 심리를 만나야 하는 이유. 네. 심리학이 요새 경영하고
같이 거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그 경영은 누가 합니까? 그 조직은 누가 포함되어 있죠? 사람. 예, 사람이죠. 예.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이나 어떤 그 심리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만 되는 네. 거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심리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뭔가 네. 제도를 실행했을 때 네. 이게 실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실패할 수 있다. 이런 면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당연히 조직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를 알아야만 되는 거죠. 네. 조직의 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전략도 실행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 보통은요 지금까지는 이 고객의 어떤 심리에 너무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객한테 어떤 그 우리의 제품을 팔려면 어떤 식으로 고객의 심리를 자극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주로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조직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이 일을 잘 하려면 조직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심리적인 맥락의 이야기들을 이후에 더 많이 듣기로 하고요. 네. 자, 책의 제목이 착각하는 CEO입니다. CEO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 바로 이 책의 단초일 텐데요. 책에서 다루신 대표적인 착각의 사례를 한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예. 경쟁을 시키면 직원들끼리 경쟁을 시키면 성과가 나아진다 이런 거죠. 네. 우리 보통 이제 외부의 환경이 좀 약간 척박해지거나 네. 외부 경쟁이 치열해지면 네. 사실 우리가 보통 많은 생물체라든지 이런 현상들을 보면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보면 주로 협력을 통해서 그 경쟁을 좀 타파해 나갔거든요. 네. 그런 위기를. 근데 이상하게도 외부가 좀 척박해지면 네. 뭐 매출이 안 오르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 직원들을 막 이제 경쟁시키는 거죠. 네. 뭐 KPI라든지 뭐 여러 가지 평가제로 갖다가 도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다. 돈을 이런 식의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가장 큰 착각이죠. 왜냐하면 경쟁시키면 일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이 부작용들이 더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뭐 지금 국민 TV에서 경영 토크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많이 지적했는데요. 이 경쟁을 시키면 사람들이 부정행위가 더 많아져요. 예, 왜냐하면 KPI 그 성과 지표만을 달성을 해야만 본인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만 더 높일 수 있지? 그것만 궁리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협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도 자기 KPI 달성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협력의 묘가 발휘가 될 수 없는 예. 조건이 돼버리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조직 전체로 보면 오히려 성과가 더 나아지지 않고 예. 더 조직의 사기만 떨어지는 아. 예,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게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외부 경쟁을 내부 경쟁을 통해서 타파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착각이죠.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다른 직장에서 다면 평가라는 이름으로 네. 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아주 다각적으로 하고요. 네. 그게 제 연봉에 반영이 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네. 무서운 과정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게 아주 그걸 더 치밀하게 아마 많은 회사들이 지금 그거를 치밀하게 아주 예. 시행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분히 신자유주의적인 네. 그런 발상에서 비롯된 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네. 미국의 기업들은요. 신자유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들도 이런 작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많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쪽에서 그런 성과주의 제도가 넘어왔기 때문에 네. 수입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제 심하죠, 지금 사실은. 예. 예.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미국에서조차 반성의 기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표적인 성과주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에드워드 롤러라는 학자가 예.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그 성과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평가를 해서 네. 직원들 경쟁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언제까지 평가제도 그런 성과주의 제도를 운영을 할 것이냐 예, 이런 예. 말을 할 정도로 빨리 그런 것들을 폐기하고 직원들의 어떤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기업들은 물론 이제 성과주의 제도를 채용을 하고 있지만
아주 이제 조그만 부분에서 그런 반성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직원들 평가하지 않고 서로 협력을 도모해가지고 어떤 경영 성과를 높이는 그런 예. 기업들이 미국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네,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무시를 하고 일단 미국식 성과 제도가 제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죠. 말씀하신 게 유럽은 조금 덜한가요? 그런 면모가? 네, 유럽은 좀 덜하죠. 유럽 덜한데 유럽도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미국식 성과주의가 도입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된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유럽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본다면은 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심합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미국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미국 굉장히 미국이 일단 선인 것 같아요. 선. 예. 절대 선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본도 사실 그렇습니다. 일본도 원래 그 평생 고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깨져서 미국 성과주의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물론 이제 평생 고용이 나쁜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보면 일본이 그렇게 그런 성과주의 제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성공했다. 그런 증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직원이 오후 8시를 퇴근 시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8시 30분 퇴근이었던 거죠. 네. 자, CEO가 해당 직원에게 다소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퇴근 시간 8시 30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밤 8시, 8시 반, 9시 넘도록 자발적으로 근무하던 그런 직원들이 절대 야근 안 하고 네. 업무 할당량 딱 원칙적인 양만 채우고 다 퇴근을 하더라는 겁니다. 네. 알쏭달쏭한 얘기인데 이것 또한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예. 이런 우리 보통 직원들이 네. 규정을 하나씩 규정을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예. 만약 약간 좀 뭐랄까요? 이 CEO 눈에 네. 이 좀 고깝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몇 개 발견이 됩니다. 예. 그러면 CEO는 규정이 없어서 그렇구나 싶어서 규정을 하나씩 만들어요. 하나씩 만드는데 이상하게도 직원들은 그 규정을 갖다가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려는.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규정을 만들면 본인이 원래 그냥 8시 넘도록 9시 넘도록 야근을 했을 텐데 예. 규정을 만들어주면 그 규정까지만 일을 하는 거죠. 퇴근까지만 일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늦게 퇴근하면 택시 요금을 지원을 해준다. 네. 11시 이후에 네. 퇴근할 경우에만 지원한다. 네. 라고 한다면 직원들이 이렇게 하죠. 9시쯤에 퇴근 일단 하는 척 하면서 예. PC방에 갔다가 놀고 오는 겁니다. 네. 놀다 와서 11시에 퇴근한 것처럼 그래서 택시비를 청구하는 이런 게 이렇게 조장하는 거죠. 오히려. 아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예. 네. 이게 이제 규정이 사실 사람들을 이렇게 좀 올바르게 행동을 해라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예. 그것이 오히려 직원들한테 나쁜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규정을 하나 도입을 할 때는 굉장히 세심하게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규정 없어도 잘 하던 직원들이 분명히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몇몇 약간 야가 빠진 그런 사람 몇 명을 잡아내려고 규정을 만들었다가 잘하던 친구까지 내가 이렇게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네. 규정과 장치에 늦게 예. 빠지면 안 되겠군요, CEO들이. 예.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직원들을 통제 대상, 즉 아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다 20살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든지 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규정을 가능한 한 적게 가져가고요. 일부 아주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따로 골라내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죠. 아, 그렇군요. 네. 참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늘이 있고요. 네. 뺀질대고 요령 필 수 있는 그래도 네. 큰일 안 나는 구석이 어느 정도 있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예. 약간 뺀질 거리다도 이제 일만 잘하면 좋죠. 왜냐면은
그 세상에 그 어느 직원이 네. 앉아 있는 내내 집중해갖고 네. 업무에 몰두하겠습니까? 네. 어차피 다른 생각, 다른 짓을 할 텐데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은 그런 좀 살짝 일탈을 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석도 있으면 좋겠고 네. 그 지나친 규정이 폐해가 될 수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길래 네. 저도 직원의 입장에서 나름 한마디 예. 해봤습니다. 예. 자, 많은 경영자가 그렇겠지만은요, 이 종업원, 직원 입장인 이 저 같은 사람들도 무척 궁금한 문제일 겁니다. 도대체 이 회사는 아니면은 누구누구네 회사는 대체 왜 실력 있는 선수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요. 이상한 사람만 남아 있을까? 바로 이런 의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룬 챕터도 있던데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예, 그게 그거죠. 이제 우수한 직원들이 네. 회사가 오래될수록 우수한 직원은 없고 네. 이 멍청한 직원만 남아 있다라는. 회사가 오래될수록이요. 예, 예. 이 뭐 그런 그 법칙이 있습니다. 네.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뭐 피터의 법칙이라도 뭐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조직은 누군가 승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각각의 직원들은 본인의 무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승진한다. 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네. 사람이 일단 무능력한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승진을 본인의 무능력함을 감추면 이제 승진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승진 거기서 멈추는 건데 음. 그런 과정 속에서 우수한 직원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또 이제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수한 직원들이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 잘하는 친구들한테 일단 일을 잘하니까 네. 일을 몰아줍니다. 이 못하는 친구보다 그 친구한테 맡기면 더 일을 잘하니까 네.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우수한 직원들이 번아웃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니 굉장히 뭐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가정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탈피하려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수한 직원일수록 배려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네. 일을 몰아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크죠. 네. 그렇군요. 자, 요 대목 지금 말씀드릴 대목 저는 관심이 좀 많이 갔는데 우수한 팀장들을요. 뭐 꼭 팀장에 국한시킬 건 없고 일정한 섹션에서 장급으로 있는 그런 간부급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 상징하는 팀장들을 곳곳에 심어두면 우수한 팀원들이 선발이 되고요. 또 팀이 아주 잘 구축이 되고 잘 굴러갈 거다. 뭐 이런 고정관념도 많은 CEO가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오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수한 직원은 우수한 직원을 쫓아낸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왜 그러냐면 보통 우수한 직원은 누가 우수한 직원인지 잘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CEO분들은 그런 우수한 직원을 면접관으로 같이 참여시켜서 예. 지원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쫓아내느냐? 우수한 직원이 왜 우수한 직원을 쫓아내느냐? 예. 그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직에서 인정받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그 새로운 지원자가 와서 본인과 경쟁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은연중에. 자기 걸 빼앗길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 무작위로 당신은 수학 실력이 좋다. 예. 당신은 어휘 실력이 좋다. 이렇게 무작위로 한번 거짓으로 알려줘 봤어요. 그런 다음에 같이 팀을 구성할 팀원을 한번 선발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만 수학 실력이 좋다라고 통보받은 학생들은 수학 실력이 좋은 친구를 팀원으로 삼지 않았고요. 네. 어휘 실력이 좋다고 평가받은 그 학생들은 역시나 어휘 실력이 좋다는 학생을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듯 이거 본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우수한 직원이 오히려 우수한 지원자를 배제를 시키려고 한다. 이런 거죠. 우수한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한 팀장일수록 사실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우수한 직원이 할지라도 약간의 그 단점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지적을 해서 그 사람을 자기하고 이제 경쟁을 시키지 않으려는 네. 그렇게 배제를 시키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럼 CEO나 임원 입장에서 이 팀장급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팀장을 좀 덜 네. 우수한 사람을 일부러 해야 되는 겁니까? 배치를? 여기에서 우수하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 여기서 우수하다는 것은 그 업무 역량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팀장은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팀장으로 맡기면 안 돼요. 예,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 업무를 쭉 계속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회사 입장에서 더 이득이고 본인한테도 좋은 거죠. 보통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잘하는 영업사원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을 영업소장을 시키면 과연 좋을 것이냐. 예, 그런 말이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수한 팀장은 업무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 직원 관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관리자로서의 능력은 네. 또 다른 거니까요. 예,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팀장으로 선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끔 이 회사라는 조직에서 볼 때 이 장급들 팀장이든 뭐 부장이든 보면 예. 참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네. 참 저 사람은 뭐 사소한 것도 다 부하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하나도 처리를 못 하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버티면서 뭔가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겐 그런 면모가 있는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군요. 뭐 그런 면모도 있겠죠. 예. 무임승차자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 사람이 오히려 직원들이 만약에 그 사람을 존경한다. 네. 라고 한다면 이 관리자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볼 수 있죠. 예. 네. 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오류들 가운데 CEO들이 특히 많이 저지르는 오류,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하시는 뭐 외국의 사례도 많이 접하실 테니까요. 네. 비교도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CEO들이 하고 있는 착각, 오류 이건 뭐가 있을까요? 그 돈이죠. 돈에 관한 생각입니다. 예. 예. 이 직원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 예. 많이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수한 직원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들이죠. 혹은 네. 기존에 있는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면 성과급을 더 얹어주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게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그 효과를 따져보면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한 3개월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해요. 3개월이 지나면 그냥 옛날에 봤던 그냥 그 정도의 성과만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직원들의 성과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많은 보상을 받았다는 걸 알거든요. 다른 직원들보다. 그럼 어떨까요? 뭔가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휩싸여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남한테 보여주기 쉬운 그런 성과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많아지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의 성과가 오히려 저하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부적인 육성을 조금 등한시하면서요. 네. 어떤 특정 업무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업계의 다른 회사에서요. 네. 너 지금 받는 거 30%더 줄게 와 이렇게 네. 이렇게 땡겨서 데리고 오고 이런 거에 좀 많이 신경 쓰는 CEO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돈으로 유혹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직원들은 돈에 의해서 만족하지는 않고요. 다른 것에 더 많은 다른 요소에 더 만족감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건 자율성이죠. 본인이 자기의 일을 얼마나 완결지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느냐. 여기서 이제 이 만족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일하는 재미하고도 연결이 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직원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그렇다면 돈을 적게 받아도 되는 거냐? 그렇죠. 적게 받으란 얘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형성된 그 임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 그 직무에 대해서 설정된 임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준선 보상이라고 하거든요. 적어도 그것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그것 이하를 주란 말이 아니에요. 이상을 주면서 나머지 그 기준선 보상보다 훨씬 많은 그런 보상은 사실 만족도를 더 높이는 데 있어서 조직 성과를 더 높이는 데 있어서 별로 효과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대표님. 올바른 경영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올바른 경영은 이제 실수를 인정하는 경영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착각하는 경영자일수록 본인의 생각이 맞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의 사례가 이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정을 하고 직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려는 그런 경영이 제가 보기엔 가장 올바른 경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착각하는 CEO 쓰셨으니까 네. 예, 다음에는 착각하는 직원 편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를 모델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쓰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재밌는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31일 목요일에 소개한 책은 유정식 인퓨처 컨설팅 대표가 쓴 착각하는 CEO라는 책이었습니다. RH 코리아가 냈습니다. 유정식 대표한테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착각하는 직원이란 책도 언젠가 꼭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